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변수 기억나세요? 자, 오늘은 그 변수를 어떻게 C 프로그램 안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변수의 선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변수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변수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값이 저장될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의 선언, 사용할 값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데 나는 이 단계에서 정수값이 필요해, 나는 문자값이 필요해, 실수값이 필요해 등등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그 값들이 저장될 공간, 자료형을 고려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자, 선언을 한다는 말은, 변수를 선언한다는 말은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수가 선언된 그 함수, 그 프로그램 안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변수 이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 소문자와 숫자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정수값이 필요합니다. 정수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 1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1과 10 이런 정수값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는 변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언하는 방식은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값의 종류를 지정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정수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정수에 해당되는 자료형 int라는 키워드를 쓰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여러분이 그 공간에 주고 싶은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숫자가 필요하니까 자,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선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변수명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세미콜론은 수행의 실행문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심볼입니다.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저는 간단하게 int num이라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으로 적어 봤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실제로 메모리 공간, 우리 메모리가 뭔지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 num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할당이 됩니다. 몇 바이트가 할당될까요? 정수값이 저장되기 위한 공간은 4바이트였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4바이트 크기의 공간이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는 개발자가 편리하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nu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저는 num이라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으로만 변수명을 줬는데 이런 식의 이름도 여러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n1, n2 이런 식으로
영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값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해요. 두 개의 값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해서 두 개의 정수형 값이 들어갈 메모리 공간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죠? 저는 정수형이 필요합니다라고 int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변수명 두 개를 연달아 나열을 했네요. 그리고 나열을 위한 연산자인 이 콤마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실행의 끝을 알리는 세미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N1을 위한 공간 4바이트가 할당될 거고 N1을 위한 공간 그리고 N2를 위한 공간 역시 4바이트씩 할당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값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종류의 변수가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어떤 식으로 자리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편 하단에 보면은 세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넘버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또 하나는 average라는 실수형 변수, 또 하나는 ch라는 문자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int number 이 한 줄이 수행이 되면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 이 한 칸 한 칸이 1바이트씩입니다.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할당된 4바이트 공간을 우리는 넘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롯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 몇 바이트 할당은 된다고 했죠? 4바이트였죠. 마찬가지로 4바이트가 할당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average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자형은 몇 바이트 크기를 가진다고 했죠? 1바이트라고 했죠. 1바이트라 했기 때문에 역시 제가 만약에 ch라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이 ch만을 위한 공간으로서 1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공간에 실제로 값은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값을 넣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int number, float average, character ch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값을 집어넣는 행동,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최초로 그 변수의 값을 넣는 행위를 우리는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화를 함께 하는 코드가 보이고 있네요. 자, int number 공간 할당될 것입니다. 넘버를 위한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꼴 하나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4주차에 배울 건데 연산자 할 때 공부를 할 건데 이 꼴 하나를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 이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값을 왼편에 대입을 시켜라 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즉 오른편에 있는 값을 왼편의 저장 공간으로 보내는 거네요. 자, 오른편에 뭐가 있나요? 넘버 오른편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오른편에 100이라는 상수값이 있죠. 이 상수값이 넘버라는 공간에 대입되어라 해서 넘버를 위해서 할당된 4바이트 공간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지네요. 어떻게 보면 저장이 된 거네요. 자, 플롯 타입을 볼까요? 플롯 에버러지. 자, 10.5라는 값을 대입하고자 하네요. 마찬가지로 에버러지를 위한 공간에 4바이트 공간에 소수점을 가지는 10.5라는 값이 대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한 ch라는 변수를 봐주십시오. 자, ch라는 변수가 선언되면 1바이트 공간이 확보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대입하고 있죠? 영어 알파벳 소문자 A라는 문자를 대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C 언어에서 문자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은 작은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문자 A를 ch라는 저장 공간, 메모리 공간에 대입시켜라,
저장해라가 되죠. 그런데 이 메모리 공간에는 정말로 실제로 A라는 문자 자체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C 언어에서는 이 A라는 문자에 매칭되는 아스키 코드 표에서 보시면 이 A에 해당되는 10진수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소문자 A는 97이라는 10진수 값과 매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7이라는 값이 이 1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데브 C++ 개발 환경에서 직접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넣어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데브 C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데브 C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아마 아무런 에디터 영역에 아무런 게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 화면 왼쪽 상단에 가셔가지고 New 아이콘을 누르시고 자 소스 파일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탭으로 해서 새로운 창이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변수를 그리고 자료형을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같이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간단하게 void 저는 반환형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선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값을 집어넣는 코드를 만든다 치면은 자, 변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이 뭐라고 가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정수값이라 칩시다. 그러면 정수값을 위한 변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 값을 필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이는 우리가 영어로 보통 age죠. 영어로 age라고 우리가 변수명을 줍시다. 그리고 제가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자, 이 한 줄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4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확보된 4바이트 공간을 이 메인 함수 안에서는 age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부르는 이름이 age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age에다가 자, 여러분 나이를 한번 저장시켜 볼까요? 자, age equal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값을 대입시켜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선언되어진 그 변수 공간에 변수를 위한 공간에 30이란 정수값을 대입시킨다. 즉 확보된 공간에 30이란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화면상에 구현한 코드는 변수 선언 따로 그리고 초기화를 따로 한 코드였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age 변수 선언과 함께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자, 선언 따로 초기화 따로 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거 여러분 취향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age 값은 자, 변수죠. age란 변수죠. 이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값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ge는 30, 50이라고 제가 코드상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할당된 4바이트 공간에 기존에는 30을 저장하고 있었지만 지금 age equal 50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실제로 30이라고 쓰여진 공간에 50이란 값이 더 씌워지게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이 값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변화네요. 변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른 종류로 한번 값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플롯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키 어때요? 키는 소수점을 가지죠. 자,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4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바이트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은 플롯이 되는 거죠. 즉 실수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h에다가 예를 들어서 175.5라는 값을 대입시키면은 비어 있던 그 공간에 175.5라는 실수값이 대입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해볼까요? 문자형 변수는 자료형이 뭐였죠? char, 캐릭터를 줄인 char입니다. 이 녀석으로 저는 c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면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1바이트가 할당되겠죠. 1바이트가 할당되고 이 1바이트 할당된 공간에 저는 초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B를 넣어라. 그러면 아마 68이란 값이 이 공간 안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캐릭터 타입은 우리가 이 공간에 가서 값을 읽게 되면은 B는 소문자 B는 아스키 코드에서 10진수 값이 98이었죠. 98에 해당되는 문자 체계로 다시 우리가 변형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B는 어디 갔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주는 것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녀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변수에 선언되어 있는 값들을 변수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서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값을 어떤 식으로 입력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